네,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폭 3,632선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루 만에 좀 굳건하게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대까지 오르고 있는데 시장 상승 기대가 되면서 또 변동성이 클까 봐 불안 요소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제 좀 잘 나왔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 예상치를 갖다 상회하는 그 12조 원 영업이익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복하고 HBM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그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공급 같은 경우가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OP 반도체 쪽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이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 200을 갖다가 1에서 2분기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코스피 레벨은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존재할 수는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1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머징 증시 대비해서 약 39%, 선진국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할인된 가격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봤을 경우에도 지금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AI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좀 추가적인 성장을 갖다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AI 반도체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있겠고요. 한미 협상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겨서 1,420원 단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좀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통상 과거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달러가 원화로 바뀌면서 환율이 좀 하락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게 대규모 그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보증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향후에 외환이 유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재정적 부담 그리고 금융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원화가 그 약세 압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좀 보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위험이 다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히트로 수출 통제 그리고 중국 상무부가 좀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갖다 매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슈퍼사이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고요. 달러 기준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환차손을 갖다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국내의 그 기업들을 갖다가 매수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포트 안에 반도체 종목이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물론 있지만 소부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게 되면 2021년 동학개미 운동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매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순매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왜 그럴까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었고 이런 손실을 갖다가 만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동력이 되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그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은 아직까지는 역사적 평균을 갖다가 소폭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단 대비해서도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두루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역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 산업, AI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효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160만 원 선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예. 나오고 있는데 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I 산업 성장 네. 같은 경우에는 곧 이퀄 막대한 전력 소비라고 얘기를 좀 가장 할 수 있을 것 필요하죠. 같습니다. 예. 기존의 AI 투자가 보통 텍스트 기반으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챗 GPT 많이 쓰시겠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요새는 지금 동영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대표적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도 이전보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의 지금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거의 70% 증가하는 그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30년까지도 막대한 자금이 좀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 전력 수요에 필요한 신규 발전 설비도 필요하고요. 미국의 지금 송전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대비 투자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이 메가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전력기기 업계의 호황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이제 원전 같은 경우를 늘리겠다, 300기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 원전 혹은 SMR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력 설비의 그 수혜를 갖다가 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터빈 관련된 그 노출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하셨던 기업들,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EPS 그로스가 거의 한 20%, 30%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도 짚어주셨고요. 반도체만큼이나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로봇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로봇 섹터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AI 같은 경우가 지금 에이전트 AI를 넘어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 로봇 등을 포함하게 되고요.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로 50조 달러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폭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피지컬 AI 시장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 20% 중반대가 될 것 같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수익성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갖다 의식해서 총 3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갖다가 같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정책 모멘텀이 같이 합쳐지게 될 경우에는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게 될 것이고, 주가 또한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로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 정책 모멘텀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금융과 증권은 다소 주춤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증권주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모멘텀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상승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상법 개정 당시에 코스피가 한 20% 상승했던 선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 때 맞는 얘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내년에 주요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 그리고 금융주들이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을 것 같고, 감액배당 얘기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감액배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금융지주를 필두로 해서 KB나 신한 그리고 뭐 하나 쪽에서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은행주가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만 PBR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0.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 그리고 세제 혜택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주 쪽으로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또 그 은행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여전히 변수도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지표들이 공개되지 못하면서 10월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의 결정도 지금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있었습니다. 향후 몇 달 내에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죠. 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 상황인데 10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문 기자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망 배경에 보게 되면 노동시장 그 둔화 신호가 많이 누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일 그 파월 의장도 그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데이터들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데이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9월달 데이터 보게 되면 미국의 ADP 비농업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예상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는데, 정부 셧다운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0월 중하순에 예외적으로 발표가 될 상황인데요.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혹은 반대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10월 하순에 발표되는 CPI 결과를 조금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CPI 지표를 확인한 후에 좀 투자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 시장의 기대만큼 제약바이오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회라는 굵직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이 CDMO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가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송에 좀 시세를 내주긴 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DMO 쪽에서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롱 듀레이션 투자 아이디어, 특히 바이오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가 워낙 많이 달렸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방산 등의 기존 주도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약 바이오도 우리가 그 순환매 흐름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급 쏠림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중국 제재 속에 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기자재단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에 대한 전망, 지금 증권가에서는 중국 제재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대표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출로 지금 2027년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성 또한 견조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의 그 구조적 성장 동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랠리가 재개될 경우에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존 주도주에서 다른 순환매 그 종목들로 갖다가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조선 기자재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압력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변한 건 없다. 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지금 수급이 살짝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조선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10월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앞서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반도체를 지금 사자니 지금 포탄에 반도체가 없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반도체를 지금 들어가자니 부담스럽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속되는 한 이거는 뭐 코스피의 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업 이익이 증가되는 사이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슈퍼 AI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이 한 1.5배 정도 수준의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상단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2배 정도까지는 상승 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 투자 비중도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EPS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매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도주로 네. 중심으로 삼아서 투자하는 전략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결국에 계속해서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적 시즌과 함께 조선과 방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방산주 살짝 언급해 주셔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산 식용유를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 속에 식용유 관련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폭력적 무장 해제 발언을 하면서 방산주가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저희는 방산주는 아직까지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사적 평균 대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아직까지 끝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고 출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산 주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거릴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과 방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각의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